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148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단위 넓이를 이용했죠. 가로, 세로가 1cm. 그럼 얼마야? 이제 1 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 넓이를 가지고 이게 몇 개 덮이느냐. 그런데 하나하나 덮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 어떻게 여기가 3cm, 여기가 4cm라면 이쪽으로는 3개, 이쪽으로는 4개. 그러면 총 12개니까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도형들도 우리가 넓이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도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 미술관역에서 평행사변형 모양을 찾았습니다. 자, 뒤에 있는 모눈을 이용하면 잠깐만. 여기는 쉽죠? 이 부분은 쉬워. 여기는 바로 나와요. 그죠? 9제곱 센티미터. 근데 여기가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넓이 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힘드네요. 1제곱센티미터 단위 넓이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다 덮어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덮고 나니까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야. 그죠?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9보다 큰데 여기는 조금 크고 여기는 한 반 정도 되나? 여기는 많이 크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 이쪽에 또 있고 그죠? 이거를 뭐 한 칸씩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 칸씩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만으로는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은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떤 도형은? 직사각형은. 그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꿀 순 없을까? 요런 방법만 있으면 될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탐구하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모양을 그려보세요.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든다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간단하게 구했는데 그치 직사각형만 만들 수 있으면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가위 그림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잘라보라는 거야. 자, 잘라서 잘 붙여봐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부분을 잘라내서 얘를 어디다가 옮기면 좋을까요? 어디다 옮기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 부분으로 옮겨 볼게요. 쭈쭈쭈. 어때요? 자, 여기 이 부분 옮겨갔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새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가 얼마고 4고 세로가 3인. 자,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평행사변형. 여기가 평행이고요. 길이도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만큼 여기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 금방 만들어지네.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어느 부분입니까? 평행사변형.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아요. 여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자,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평행사변형 안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보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있던 게 그대로 옮겨갔으니까 넓이는 같죠. 그죠? 그러면 어디랑 어디랑 곱하면 돼요? 여기 파란 선, 여기가 가로, 여기 빨간 선. 요거는 세로는 아니야. 그지? 얘도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안에 있는 여기. 요 선. 이 선을 곱해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쉽네. 그지? 가로, 세로나 똑같아. 다만 요 길이. 요거를 알아야겠지. 그지? 자,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 하고, 자, 평행한 두 변이 그런데 여기 평행하죠. 그렇지만 여기도 평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변은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밑에 있어서 밑변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밑변이면 이쪽은 이제 밑변 역할을 못하는 거고, 이쪽을 밑변으로 정하면 이쪽이 이제 밑변이 아니게 되는 거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정해요? 두 변에 이 수직인 선을 그어서 구할 수 있는 게 거리죠. 그죠?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한다. 그래서 높이는 밑변에 따라 정해져요. 그죠? 밑변이 어디냐에 따라서 높이가 변한다. 하지만 밑변이나 높이가 변한다고 해서 넓이가 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상태에서 잘 하면 된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높이라고 불러준대요. 그러면 구하는 거 쉽네? 뭐랑 뭐 곱하면 돼? 밑변에다가 밑변이 가로 역할을 하니까 세로 역할을 하는 누구를? 높이를. 이래주면 뭐가 나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지. 모양을 살짝 변형해서요.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다 이거. 그죠? 어떤 거든 우리가 뭘로 변형만 할 수 있으면 직사각형으로 변형만 할 수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네. 그쵸?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고요.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것은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것과 같다. 밑변의 길이. 높이는 길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높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일단은요, 밑변과 높이부터 찾아볼게요. 여기가 뭐예요? 이게 밑변. 그리고 밑변 사이의 거리인 여기가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자, 밑변의 길이는 7cm고요. 높이의 길이는 5cm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뭡니까?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요. 밑변 7cm, 높이 5cm, 7, 5, 35 단위 제곱 cm입니다. 이번에는 밑변이 어디예요? 이래서 선생님이 표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밑변과 높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밑변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 8cm, 높이 6cm.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죠. 자, 그래서 얼마? 8 곱하기 6은 4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